이쪽 시행사 측 대표의 그 간단한 인사 말씀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행사 대표는 아니고요. 사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지숙 이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10년 넘게 이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요. 같이 상생하자던 현대가 이렇게 중소기업을 몰락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추후에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많이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그 보도자료를 대충 다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중요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베푼 천안 중소기업 죽음으로 내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죽이기에 돌입한 현대아산과 현대엘리베이터로 인해 천안 기업이 부도 상태에 처했다. 건설사인 현대아산의 책임준공 불이행으로 인해 시행사 한결개발은 부도 상태가 되었고, 시행사는 이 디폴트로 인해 은행권 대출 자격을 상실해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책임준공 보증사인 현대엘리베이터마저 책임준공을 못할 위기에 처하자 현대는 시행사에게 도움을 요청. 순진한 중소기업 시행사는 자비를 들여가며 현대엘리베이터의 책임준공 불이행을 가까스로 면하게 해준다. 책임준공을 불이행한 현대아산은 대출 약정에 따라 중첩적 채무자가 되었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채무자가 된 현대아산은 당연히 채무를 변제해 부도 상태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시행사 몰래 일명 과지사장을 세워 변제 대신 대출 채권을 사들였다. 변제를 하면 부도 상태가 해소되고 대환 대출이나 매각이 가능해져 시행사와 건설사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은 시행사는 죽든 말든 자기만 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심지어 시행사인 한결개발이 누구나 신뢰할 만한 아마노코리아, 스타로드 자산운용 등과 2천억 원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고지받고도 현대는 이틀 후 공매 신청을 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던 매각 진행을 무산시켰다. 시행사와 건설사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건 개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현대와 한결이 건설 계약을 했고, 현대아산이 책임준공을 위반했고, 그러면서 중첩적 채무자가 되었고, 채무자가 되었으면 변제를 해서 부도 상태를 해결하고, 그래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게 돼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는 잔머리를 굴렸어요. 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채권을 사들여서 몰래 공매를 신청해서 이 물건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넘쳐나고요. 일단 증거 뒤에 자료 저희가 드린 거, 첫 번째, 하이천안 제1차 주식회사에서 나온 공문. 하이천안 제1차는 이 PF의 자산관리사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 대출 채권을 관리하다가 대출 채권이 현대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실질적 대주인 니들이 관리해라. 첫 번째 거는 책임준공 불이행에 대한 공문입니다. 현대가 책임준공을 불이행하고 중첩적 채무자가 됐다는 명백한 공문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은 이 사업의 PF 금융
금융관리회사입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그 자산 관리를 위임받은 하이천안제일차가 실질적 대주가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현대아산이 관리자다라고 이렇게 밝힌 내부 문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역시 현대아산 측에서 자기들로 이제 그 자산 관리가 넘어왔다라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공문은 현대아산과 한결이 주고받던 공문 중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 대출채권 750억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돈이고 150억은 현대아산의 돈이다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대출채권이 자기들 거라고 하는 그 현대아산 직원들의 녹취록은 지금 넘쳐나고 있고요. 그래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2천억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그 매각 문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대출채권을 사들인 행위,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 신뢰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시공사는 시행사를 위해서 이 건물을 잘 지어서 넘겨줘야 될 기본적인 계약상 의무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부도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대출채권을 사들인 그 사들인 행위 자체도 배신행위죠. 이건 명백한 배신행위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또 그 대출채권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공매를 신청을 했어요. 공매 신청한 행위 자체도 이거는 배신행위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현대엘리베이터마저 책임준공을 위반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돈이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이죠. 현대아산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본 잠식 상태라 책임질 능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발생시킨 가장 큰 원인은 순진한 중소기업의 대표, 순진한 저희 천안 중소기업, 그들이 해달라고 와서 애원해가지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책임준공을 면하도록 만들어준 이 순진한 천안의 중소기업, 죄가 있다면 그거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걸 면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지들만 살겠다고 시행사는 죽든 말든 대출채권 몰래 사들여가지고 공매 신청해서 이거 날려버리겠다고. 심지어는 얘들이 녹취에 의하면 자기들이 제3자를 세워서 공매에 참여해서 1,300억에 자기들이 뜨겠다라는 진술 녹취도 있어요. 1,300억에 떠서 자기들이야 뭐 1,800억이나 2,000억에 팔면 공사비 챙기고 그 차액도 챙기고 이런 짓거리들을 현대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확한 팩트고 그 팩트들은 각종 문서와 녹취록들에 의한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행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정훈 회장은 불법 공매를 중단하라. 천안의 중소기업 한결개발을 위해 요건 제 거니까 빼고요. 이러한 현대아산과 현대엘리베이터가 저만 살겠다고 채권을 몰래 사들인 행위와 공매를 신청한 행위는 시행사를 위해 일해야 할 건설사의 계약상 기본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시행사의 건설사에 대한 신뢰를 헌식자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로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호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또다시 공매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파렴치한 대기업 갑질에 대하여 현대그룹 회장, 전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이장이죠.
이백군 현대아산 대표, 조근훈 전무,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특정 특가법 등에 대한 법률상 배임죄 혐의로 고소하고 최소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며 유치권 행사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대기업의 행포에 맞서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대한민국 가장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공매를 취소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자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왜 심각하냐 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아무런 처벌도 없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공사가 대기업 돈 많은 시공사가 시공을 하다가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책임 준공을 그냥 위반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대출 채권을 얘들처럼 사들인 다음에 공매 신청을 해버려. 공매 들어가서 싸게 먹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머리를 썼다는 게 전 너무 제 상상으로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기업이. 아무리 자기들이 지금 자본 잠식과 현정훈 회장 그 손해배상 채권 때문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가파로 나오느냐? 더군다나 이것에 여기에서 법적으로 이걸 막지 않는다면 이런 작태들은 반복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런 돈 되는 싸게 먹을 수 있는 장사를 누가 안 하겠어요? 현대가 했으면은 다른 기업들 안 하겠습니까? 다 따라하죠. 이건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제3의 피해, 돈 없는 중소기업들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천안에 있는 이 건물이 현대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막아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입니다. 네. 여기 지금 2차 공매를 11월 23일 날 신청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럼 1차 공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과정이 없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뭐 민형사, 뭐 유치권 행사 이런 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현재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는 하고 있지. 했다가 이제 예, 1차 공매 신청 후에 저희들이 이제 유치권 행사를 했다가 얘들이 이제 유치권 때문에 공매 진행이 안 되니까 협의를 했어요. 한 달간 말미를 더 줄게 하고 그럼 유치권 내려.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게 다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채 시장에서 지금 돈이 돌질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임직원들이 대한민국 사채 사장님들은 다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돈이 구해지지가 않았고 돌아다녀 본 결과 현대도 1,300억 사채를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듣기만 해서 저희들이 그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 사채 사장님들이 내준 그 계약서, 현대 측에서 1,300억 대출 용역 계약서를 보셨다고 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증거로 제출할 수 없으니까 이건 팩트 논쟁에서는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 법적 조치를 왜 여적 안 했느냐? 2차 공매 실시가 오늘 첫날입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걸 상생으로 막아보겠다고 애쓰셨는데도 현대는 요지부동이더라고요. 절대 니들이 현대를 이길 수 있어? 해보려면 해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네, 천안시민 최영민인데요. 네.
이 문제를 제가 한 달여 전에 취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현대하나 측 용역 직원들이 예. 이제 이 건물을 점유를 하려고 진입을 하면서 그 시행사 직원들을 좀뭐 감금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 뭐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이제 현대하나 측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는 이제 그 신탁회사를 통해서 관리 위탁을 현대가 받았어요. 이 부분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상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시공사가 자기들은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가 있는 계약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고 전면 봉쇄가 돼서 대출해 주시겠다는 사장님들, 매각 사겠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와서 실사를 하겠다는데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이게 상생을 위한 태도입니까? 아니, 대출이 돼야 서로 살 수 있잖아요. 매각이 돼야 그 돈으로 서로 살 수 있는데 왜 저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막이 있겠죠. 자기들만의 뭔가 있어요. 지금 현정훈 회장이 지금 뭔가 그 절벽 위에 서 있어서 뭔가 있어요. 그 현정훈 회장이 요 근래 그 H&Q에서 3,100억 그 유치하면서 보니까 그 전제 조건이 기존 담보 대출로 나갔던 주식들 모두 상환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확인을 못했지만 현대 엘리베이터 750억 담보 대출 받으면서 이 대출 채권 살 때 여기에도 담보가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열려 있지 않은 사실이라고 제가 추론을 하고 있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질문드립니다. 네. 지난 9월달이었던데 그 공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공매가 재개한 그 예경과 현대 측의 주장이 우리 시행사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공매를 이래서 뭐 다시 하겠다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네. 맨 마지막 때 보니까 내가 구간사 골드스텝 같은 주식회사가 이 내가 그 주관에서 매수인을 스타로드 자산운용사 회사에서 이게 9월 20일에 네. 아닌가 있는데 예.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9월 20일 지금 3주 가까이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있어. 네. 내가 물어보니까 여쭤볼게요. 제3자를 내세워가지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이걸 인수하고 작업하고 있다는데 그 3자라는 바지사장이 어떤 회사인지. 네네. 일단 그럼 그 바지 회사 사장 이름이 하이천안 제일차하고 캡스톤 펀드, 그렇죠? 예, 우리 FNI 이렇게 세 회사. 하이천안 제일차. 네, 하이천안 제일차하고 캡스톤 펀드 그리고 우리 FNI 그리고 세 회사들을 내세워서 얘들이 대출 채권을 사들였어요. 그 차들의 채권이 얼마입니까? 토탈 900이죠. 900억. 아, 네. 900억에는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네, 기존 PF가 900억인데 그게 이제 기존 대출 채권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900억을 제3자를 이용해서 다 얘들이 사들인 거죠. 750억은 엘리베이터가, 150억은 현대아산이. 이 하이천안 제일차 병이 네. 세 개사가 예, 현대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 이 차들은 법인일까요? 네네네. 법인은 현대 얘네들이 현대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네, 저희들이 지금 붙여드린 그 증거들을 보면 이게 하이천안 제1차 150억이 현대 거라는 거하고 그리고 750억이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그 공식적인 공문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나와 있나요? 네네, 뒤에 그 저희들이 붙여놓은 게 다 그겁니다. 그럼 현재 모든 채권을 있는 것은 이 세 개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돈은 현대 거다라는 거죠. 이 서류에 보면
네네네. 그럼 지금 이 모든 일들 공매 신청 이런 부분들은 발전한 바지 사장들이 진행을 하는 거죠. 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네. 뭐 현대 아산 이거나 현대 이런 게 네네. 아니고 세포를 다 예, 저희들이 예. 공매 뭐 금액 같은 게 나와 있는 공매가 1차 지금 1690억 70억? 네. 1690억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 금액이 1100 몇십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일정이. 그 아까 질문 드린 질문인데 우리 매도 우리 시행은 한결 개발이 네. 지금 골드에서 파트너스의 독점적 지위를 줘가지고 지금 실현한 내가 상황 네. 이건 좀 어떤 상황입니까? 무산돼 버렸습니다.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공매가 들어가면 기존 그 자산 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돈은 공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이게 투입을 못 한대요. 공매를 중지했었잖아요. 그 중지한 상태에서도 이제 그 진행이 어렵게 된 거죠. 이게 한시적인 거고 이게 완전히 풀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렵게 되다 결론적으로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우리 한결 개발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조치나 한결 개발의 요구는 공매 중단 외에도 공매만 중단하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공매 중단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들이 막고 있다. 이렇게 돼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명분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공매만 중단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이쪽에서 지금 어렵게 지금 사채 시장에서 두 군데 지금 대출 관련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데 이게 공매가 안 내려가면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사채마저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종전에 저희들이 그 80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현대아산과 구체적 협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900억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결론은 그 200억에 대한 순위 1순위를 줄 것이냐 2순위를 줄 것이냐 서로 다투다가 깨졌습니다. 그런 그 사소한 거로 이게 깨져버렸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천억 매각 양에 팔겠다고 하고 갖고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차버리고 900억 투자자 데리고 와서 확정했는데도 그 1순위 2순위 다투다가 날려버리고 지금 사채 또 두 군데 또 갖고 왔는데 또 공매 안 내려준다니까 이것도 날려버리고 도대체 뭘 더 해야 됩니까? 이게 방법이 있어야 뭐가 저쪽에서 좀 대응을 해줘야 이게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나 쟤들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천억에 팔아가지고 남는 돈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차버리고 펀드 900억 투자자들 데려와가지고서 그 돈 투자받아 가져가라니까 차버리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현정은 회장 그 담보대출 주식 담보대출 전 그것 때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지금. 3,100억 지금 못 받게 생길 것 같으니까 제 추론은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간파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뻔히 있는데 심지어는 현대아산 직원도 왜 윗대가리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자기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근데 여튼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대한민국 법원이 이걸 막아서지 않으면 앞으로 대기업들은 정말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들 거. 아주 길이 이 길이 한번 정해지면 누구나도 달려들어서 시공사가 시행사 거 싸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현대가 이걸 먹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에는 그렇게 걔들이 했어요. 내부 직원 녹취록에도 자기들이 제3자를 세워서 공매에서 1,300억에 뜨겠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있고. 근데 얘들도 1,300억을 구하러 동이다가 못 구했어요. 저희도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전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